안녕하십니까. 팩트체커 김대훈입니다. 팩트체커는 지역 내 핫 이슈를 좀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과 내용들을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방송 횟수가 거듭되면서 팩트체커의 여러분들의 격려와 많은 관심이 전달돼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역을 가리지 않는 유튜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팩트체커가 지난달 25일 세 번째 방송에서 박홍렬 목포시장이 공직선거법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방송을 마치고 편집을 하고 있는 도중에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나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검찰에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맞다라는 결론으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박홍렬 목포시장을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으로 넘겨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역 내 분위기는 상당히 술렁거렸었습니다. 특히 혐의 내용들이 다른 사례의 선거법 위반들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역 정가에서의 반응은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이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대한 발언을 해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네, 그럼 양형 기준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본인이 당선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징역형은 최고 10월에 벌금형은 최하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고요. 2심, 3심에서 정상 참작이 돼 감경이 되게 되면 7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선고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선 무효는 잘하면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홍렬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건은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붙여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에 대한 징역형은 6월에서 2년이고요. 벌금형은 최하가 500만 원 이상입니다. 또 2심과 3심에서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최하 300만 원 이상이어서 무죄 선고를 받지 않으면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1 지방선거 당시 박홍렬 후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어떠한 발언들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김대훈의 팩트체커 검색하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6.1 지방선거 당시에 박홍렬 후보의 측근이라는 캠프 관계자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 캠프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했던 발언들이 허위 사실이거나 상대를 비방한 것이 아니다,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충분히 해명해 무죄를 밝히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캠프 관계자의 주장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따릅니다. 고발인의 주장이 틀리고 당시 후보자가 했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었다면 그럼 수사를 했던 경찰과 검찰에서는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홍렬 목포시장이
첫 번째 공판 날짜가요 12월 22일로 잡혔다고 하니까 공판 과정에서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 취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목포시장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고의적으로 요구해 당선 무효 유도죄의 혐의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당선 무효 유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월 29일 피의자 3명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은요,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기소가 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인 정모 씨와 상대 후보 배우자에게 계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 여인, 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홍률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 김모 씨 등 3명입니다. 새우박스를 차량으로 운반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3명이 있었죠. 이들 3명은 단순 가담으로 판단돼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3명은요. 지난해 12월 초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구판까지 벌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대훈의 팩트체크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목포경찰서에서 당선 무효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던 이들 3명의 피의자들 중에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인 정모 씨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많은 의문점이 발견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고소인에게 통보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살펴보면요. 조사는 철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에는 먼저 피의자 홍모 여인의 나열된 혐의점을 보면요. 홍모 여인이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모 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녹음기와 휴대전화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김종식 전 시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선거운동원들도 모집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김종식 전 시장 배우자를 안심시키고 이를 전제로 구모 씨에게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박스를 받아냈고 이 과정까지의 대화 내용과 통화 내용 등을 모두 모아서 선관위에 제보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마치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마치 픽션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진행했던 홍모 여인이 김종식 전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박홍률 시장 배우자 정모 씨와 구모 씨를 만나기 20일 전, 그러니까 2021년 5월 7일부터 무려 360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홍모 여인이 현금 100만 원과 새우박스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던 구모 씨와는 24차례 통화 내역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홍모 여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모른다고 했던 정모 씨와 과연 360차례나 통화를 하면서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모 여인은 박홍률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2014년 목포시장 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줄곧 선거를 도왔던 피의자의 김모 씨와도 경찰 조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요. 통화를 308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말입니다. 피의자 정모 씨와 김모 씨 간의 통화 또한 560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3명은 홍모 여인이 김종식 전 시장 배우자 구모 씨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날
또 선관위에 제보한 날의 통화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또 이들 피의자 3명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또 거짓 진술이 확인되면 또 거기에 따라 진술 번복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당선 무효 유도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취지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가정주부인 홍모 여인이 단독으로 김종식 전 시장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은요,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피의자 정모 씨와 피의자 김모 씨는 이 사건의 범행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모 씨는 박옥률 당시 목포시장의 배우자이고 김모 씨는 박옥률 후보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선거를 도왔던 관계를 보아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피의자 홍모 여인과 사전에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이 홍모 여인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나 그녀의 범행 동기는 불명확한 반면 피의자 정모 씨와 피의자 김모 씨의 범행 동기는 명확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의자 정모 씨와 피의자 김모 씨가 피의자 홍모 여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실시하는 등 피의자들이 공모해 김종식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인 구모 씨를 유도 도발하여 기부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등 여기서 경험법칙은요, 경험으로 알게 된 지식이나 법칙, 즉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인 구모 씨를 유도 도발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경찰은 조사 결과 충분히 세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와 혐의점을 갖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은 박옥률 시장의 배우자인 정모 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수사 결과 통지서 마지막 번째 세 줄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정모 씨의 경우 본건 범죄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피의자 정모 씨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찰이 결정한 불송치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불송치 이유를 본 순간 막연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 정모 씨는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붙여 홍모 여인 김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앞으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습니다. 그럼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 기간에 대해 팩트체크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고요. 2심과 3심은 이전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12월 1일이어서 늦어도 11월 말까지 기소 여부가 모두 결정됐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년 11월 말까지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최종 선고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홍렬 목포시장이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받기 위해 목포경찰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돼 뉴스핌에 의해 단독으로 보도됩니다. 이 보도는 제가 현장에서 장면을 목격하고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수사부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부서 간부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박홍률 시장을 에스코트하며 건물 내부까지 그것도 의전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경찰서 지하주차장에서 내부로 들어가려면요, 지문인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 직원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아니면 수사부서에서 마중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박홍렬 시장을 에스코트했던 경찰 간부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말입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려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갈 때 경찰서에서는 에스코트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과연 목포시장이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당연한 의전이었는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취재를 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실과 사건의 진실들을 더욱 자세하게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유튜브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